성준, 윤솔, 그리고 태백은 지난 몇 주간 항소심 준비에 매달렸다. 사건 당시 미술관의 CCTV 점검 기록, 경보장치 교체 내역, 그리고 보험 약관까지 모조리 다시 뒤졌지만 새로운 증거나 결정적인 단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답답한 시간만 흘러갔고 마침내 항소심 날이 다가왔다.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정적이 내려앉은 그 공간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원고석에는 보험회사 법무팀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피고석엔 우연 코디네이터가 불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옆에서 성준은 차분히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항소는 사실상 찔러보기식입니다.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뤄진 사안을 반복하며 법원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신속한 기각을 요청드립니다. 법정 안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때 성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피고 측은 원심의 판결이 잘못된 사실 판단에 근거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새롭게 확보된 증거와 증인의 진술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것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들어 성준을 바라봤다.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성준은 잠시 숨을 고르고 간결하게 답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짧고 담백한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 한 문장만으로도 법정 전체가 다시 팽팽한 기류로 뒤바뀌었다. 한편 같은 시각. 법원 근처 도로변에 세워진 회색 승용차 한 대. 그 옆에서 윤솔은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회사 건물 입구에서 나오는 한 남자에게 꽂혀 있었다. 문성찬. 민문영화백님 막내 아들, 그리고 오늘 법정에 출석할 증인이었다. 그가 차 문을 여는 순간 윤솔이 재빨리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문성찬이 놀라며 몸을 멈췄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스토킹이에요. 윤솔은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다. 무슨 스토킹이에요? 법원 가시는 길에 같이 좀 가자는 거잖아요. 저도 마침 근처 볼 일 있어서 왔는데 성찬님이 법원 가시는 것 같아서 신세 좀 지려고요. 그는 어이없다는 듯 눈썹을 찌푸렸다가 결국 짧게 대답했다. 좋아요. 대신 법원까지 가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두세 마디만 할게요. 문성찬의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잠시 뒤 맞은편 골목에서 태백의 차가 천천히 따라붙었다. 차 안은 숨막히는 듯한 침묵뿐이었다. 엔진음만 일정하게 흐르고 차 안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윤솔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돌아가신 민문영화백님,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석체로 작업한 흙으로 시리즈는 세계에서도 인정받았잖아요. 하지만 문성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만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도로만 바라봤다. 윤솔은 그 옆 얼굴을 슬쩍 훔쳐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네. 도심의 신호등이 붉게 번쩍였고 차가 멈췄다. 윤솔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다. 성준 변호사님. 성찬님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법원에 곧 도착합니다. 법정 안. 성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짧게 화면을 확인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럼 아직 문은 닫혀 있단 뜻이겠지. 그러나 곧 실망이 밀려왔다.
윤솔이 분명 뭔가를 캐내리라 믿었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걸 의미했다. 그럼에도 성주는 곧바로 표정을 가다듬었다. 괜찮아. 증언대에 올라오면 내가 직접 입을 열게 만들면 된다. 재판장은 다음 순서를 준비하며 서류를 정리했다. 법정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성찬과 윤솔이 탄 차는 법원 앞에 멈췄다. 성찬은 말없이 문을 열고 내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서류 가방을 든 손으로 법정 방향을 향해 걸어갔다.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리고 문성찬이 들어섰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평범한 회사원 같았지만 성주는 그 눈빛에서 묘한 긴장과 불안을 읽어냈다. 그래. 침묵이 길수록 숨긴 게 깊다는 뜻이지. 성찬이 차에서 내린 후 윤솔도 조용히 따라 내렸다. 그녀는 그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이었다. 차의 트렁크 부분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지듯 번쩍였다. 이어지는 경고음. 삐삐삐삐. 그리고 모든 시간이 멈췄다. 바람도, 자동차 소리도, 사람의 발걸음도. 윤솔의 눈앞에 한 장의 영상처럼 장면이 펼쳐졌다. 전시회가 끝나던 날. 민문영화백님의 유작이 철수되던 밤. 문성찬이 스태프들과 함께 전시장 정리를 마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휴게실 한편에서 꽁꽁 쌓여진 그림 한 점을 조심스레 자신의 차 트렁크에 넣는 모습이었다. 빛이 번쩍이더니 그의 눈빛이 지금처럼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역시 윤솔의 입에서 낮은 숨이 새어나왔다. 삐삐삐삐.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바람이 움직이고 자동차 소음이 되살아났다. 그때 태백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솔무장님, 어떻게 됐어요? 윤솔은 단호하게 외쳤다. 태백 씨, 빨리. 112 신고해요. 도난 신고, 그리고 범인 잡았다고요. 예. 빨리요. 태백이 급히 전화를 걸었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이 법원 앞에 도착했다. 경찰이 차문을 강제로 열자 묵직한 포장물이 트렁크 안에서 드러났다. 윤솔은 손으로 그 포장을 뜯어냈다. 천이 찢어지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민문영화백님의 유작 1950 흙으로였다. 그림이 햇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 윤솔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돌려드릴게요, 선생님. 그녀의 속삭임이 바람에 섞였다. 같은 시각 법정. 문성찬은 증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성준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한결같이 대답했다. 모릅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재판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즉시 기각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겼다. 성주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보여줄 카드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정말 끝이라 생각한 그 순간이었다. 법정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윤솔이 경찰들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회색 천으로 덮인 액자가 들려 있었다. 경찰관이 재판장을 향해 말했다. 재판장님, 도난 신고된 민문영화백님의 유작이 방금 피고, 즉 증인, 문성찬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 절차 완료했습니다. 순간 법정 전체가 순간 숨을 멈췄다. 모두가 굳은 채 문성찬을 바라봤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재판장은 눈썹을 찌푸리며 묻듯이 말했다. 증인 문성찬,
이 작품이 왜 당신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겁니까? 문성찬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잠시 보관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그때 성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문성찬은 단순한 유족이 아닙니다. 성준의 목소리가 법정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IT 전문가로서 미술관의 내부 네트워크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관리 권한은 없었지만 전문 지식을 이용해 손쉽게 서버에 침입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보안 데이터와 CCTV 백업 파일을 조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해킹 행위이며 그로 인해 보안업체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상 작동해야 할 경보체계가 무력화되었고 결국 그 허점을 이용해 작품이 옮겨진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을 둘러봤다. 결국 이번 사건은 관리자의 과실이 아니라 유족의 지위를 이용한 내부 침입과 IT 기술을 악용한 계획적 범행입니다. 성준은 숨을 고르고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의 과실이 아닙니다. 증인은 유족의 신분과 IT 전문 지식을 이용해 미술관의 전산망에 불법 접근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제355조의 횡령죄, 그리고 제366조의 전자기록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은 재판 중 새로운 중대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원심을 파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성준은 서류를 한 장 꺼내들었다. 도난으로 신고된 유작이 증인의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미술관 서버를 해킹해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이 두 가지는 새로운 중대한 사실로서 피고의 책임을 부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재판장을 향해 단호히 말했다. 이에 피고 측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근거하여 원심 판결의 전면 파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0조 2.3에 따라 증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 구속을 청구합니다. 방청석에서 숨죽인 탄식이 새어나왔다. 문성찬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몸을 떨었다. 원고 측 변호사는 허둥지둥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 측의 주장은 과장된 해석이며 그만. 재판장이 단호히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의 시선이 문성찬을 향했다. 증인,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입니다. 당신 차량에서 유작이 발견된 사실 부인합니까? 문성찬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야말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자백이었다. 재판장은 서류를 덮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본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증거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으로 인해 파기되며 증인 문성찬에 대해서는 형법 제355조 및 제366조 위반 혐의로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법정경위가 다가와 문성찬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없이 끌려나갔다. 법정의 공기가 풀리며 긴장이 서서히 흘러내렸다. 윤솔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에 쥔 그림을 꼭 붙잡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성준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가끔 늦게 오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죠. 그 말과 함께 법정의 문이 닫히며 조용한 박수가 흘러나왔다.